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중요한 시점에 나와주셔서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뉴욕 증시 강세 흐름을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가 동반 상승세 보이면서 나타내줬고요. 그 기반에는 이제 PPI에 이어서 CPI까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또 은행주가 또 강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쌍방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강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 밤사이에 나왔던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시장을 짓눌렀던 이유가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짓눌렀죠. 사실 어제 시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지만 이번 이 CPI, PPI 나오면서 역시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잡혔습니다. 자, CPI 숫자를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0.4% 상승을 했지만 이건 예상했던 정도 수준이고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근원이죠. 근원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괜찮은 숫자가 나왔고요. 0.3% 상승을 예상했었는데 전달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숫자는 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원이 0.2%대로 안정을 찾는다라는 모습은 지금 현재의 금리를 굳이 앞으로 올릴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내리더라도 좀 천천히 내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패드와치에서 예상 지금 나오고 있죠. 숫자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원래는 한 번만 내려주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가 이번에 이 CPI, PPI 숫자 나오면서 지금 2번 내려주는 것, 그리고 원래는 약 7월 달에 금리를 처음 내려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5월 달로 좀 앞당겨졌죠. 그리고 또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연결시켜서 왜 그럼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은 원래 이제 채권의 평가 손실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권의 이 예대 마진 또는 순이자 마진율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려주게 되면은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장단기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죠. 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서 순이자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 실적 보시면은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다 대부분 다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너무 금리만 걱정을 한 게 아니냐.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튼튼하구나. 여기서 또 더해서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금리도 내려줄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펀디멘탈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만들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거의 2%대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들 걱정했던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라든지 지금 팔고 도망가야 된다든지 이런 걱정들은 완전히 잠재우는 그런 어제 오늘 아침까지의 시장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던 물가 지표가 된 것 같은데요. 이로써 이제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를 찾는 듯한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도 막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금은 주춤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시장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음 주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금리와 또 달러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건 아닌지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자, 이제 조금 연초부터 해석을 해보면 예상보다 높은 금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번 CPI 발표로서 해소가 됐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계속 떨어지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취임되고 나서의 어떤 정책들, 즉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얼마나 채권을 발행하게 될지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금리를 자극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이제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또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이 생산성의 상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가 천천히 떨어져 줄 것이다. 또는 뭐 안정적으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뭐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시장이 무조건 바로 뭐 급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이번에는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고 이제 취임식까지로 보면은 지금부터는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좀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S&P 500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좀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1월 달에 시작해서 올랐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서 취임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회복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취임식하고. 취임식 이후에 제법 빠지고 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뭐 사실 높은 편이죠. 예.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4년 동안의 분기별 수익률을 보더라도 1, 4분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달이 거의 뭐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2월, 3월 말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만약에 빠져준다면 2, 4분기는 굉장히 강한 장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4,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4, 4분기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거의 80% 되는 확률로서 3.8% 평균 상승했다. 과거 1950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치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4, 4분기를 기대하면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를 잘 종목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책값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 금리에 따라서 네.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가 어쨌든 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다시 그렇죠.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박스권일 거겠구나. 5% 이상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겠구나 하는 인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안정을 찾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금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5%의 금리다라고 생각한다면 연말이 네. 적절한 S&P 500은 6,600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10% 정도 오르고 끝나는 정도 장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4.25%까지 떨어져 준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7,000포인트를 훨씬 넘어요. 예, 그리고 4.25가 아닌 3.5다. 이러면 거의 7,800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10%냐, 20%냐, 30%냐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0%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역사상 1년 차, 2년 차에 20%씩 이상 올랐던 이후의 시장이 저기 보시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빨간색 보시면 33%, 28%, 20.9% 이런 식으로 또다시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한 해가 올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 MSCI 월드 인덱스의 비중을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74%나 되고요. 일본이 5.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를 봤고요. 그렇다면 사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트럼프 2기의 수혜주를 찾아라 라면서 국내 증시도 그와 관련된 움직임으로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뭐 뉴욕 증시 안에서는 또 어떤 수혜 섹터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두렵기 때문에 시장을 못 사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금리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면은 뭐 당연히 관세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환경, 즉 인플레이션 낮춰줄 수 있는 환경.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매출 증가율이 높게 일어나는데 인건비 상승률은 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지표는요. 보시면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던 1995년부터 2000년도에 보시면 마이너스의 생산성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고점을 찍었던 숫자가 4%를 넘어섰었어요. 4.2%로 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이 기간 동안에 5년 넘는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계산하시면은 연 2.4%의 복리 생산성 증가율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차트를 그대로 옆으로 옮겨서 지금 바닥 대비해서 숫자를 넣어 보면은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과거보다 2배예요. 기울기 차이가 훨씬 더 굉장하네요. 빠르죠. 네.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고점이 사실 4.2%에 멈추는 게 아니고 8%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 들어오고 있는 AI 사이클은 생산성을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이유는 과거에 인터넷을 깔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듯이 엄청난 인프라를 깔아야 됐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연산 능력까지 늘어나면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확률이 네.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수의 업종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생산성이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AI 사이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업 마진율이나 순이익 마진율이 높아지는 업종이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업종을 딱 뽑자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1등이고요. 2등이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고요. 네. 3등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 그래서 요 세 개의 업종만 잘 분산 투자를 해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결국 그리고 또 국가별 투자에 있어서는 해법을 가져갈 때는 얼마나 이 데이터 센터가 많느냐. 그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얼마나 연산 능력이 빠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예, 너무 높다 보니까 미국이 5,000개가 넘고요. 나머지는 다 뭐 200개에서 500개니까 10분의 1 수준 또는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국가인 미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등등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좀 보시고 결국 미국과의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혜는 더 많다. 이렇게 보시고 연관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국내 증시를 대응할 때도 수혜주를 찾을 때도 미국과의 연관성이 높은 그런 업종과 섹터를 집중하는 게 참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략을 차치하고 당장의 시선을 바라보면 지금 또 어닝 시즌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TSMC도 오늘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네. 4분기 기업 실적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주의 강세로 좋게 출발을 했는데 네.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시장에 막 변동성이 생겼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리도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고 또 실적이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빠지는 장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네. 그냥 보유하고 빠질 때마다 추가로 투자를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적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 팩셋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게 평균치인데요. 왼쪽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익 증가율이 지금 전망치가 11.7%예요. 그러네요. 예, 이 숫자는 3분기가 5%대, 6%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많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속도가 가속화될 때는 시장이 잘 안 빠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은 이제 2025년이 전체로 봤었을 때 14.8%예요. 그러면 전체가 작년 4, 4분기보다 더 높죠. 네. 그러면 또 당연히 올해가 좋은 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6년이 만약에 급격하게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 그럼 모르겠어도 지금 전망치가 나오는 게 13.6%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급격하게 안 좋은 수치가 절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는 이 실적들을 보시면은 결국 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이익 증가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나왔던 것들을 보면 시티은행이라든지 JP 모건 숫자 나오고 골드만삭스 나오고 웰스파고 등등 쭉 나왔죠. 은행주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TSMC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특히 다음 주는 이 IT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겠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 반도체와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나오면 우리가 실적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생산성 지표는 조금 늦게 나옵니다. 실적이 다 나오고 나서 그걸 다 조합해서 그리고 나와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실적들을 들여다보면은 대충 어떻게 될지 보이는 거죠. 즉 이런 실적들이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됩니다. 이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져 줄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숫자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숫자가 뭐냐면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운송입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AI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앞당겨져서 테슬라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건비가 확 줄겠고 당연히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운송비가 뚝 떨어지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주는 케이스가 되고 금리도 내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을 잘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AI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번 그 4, 4분기의 실적을 관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따로 있으세요? 이 기업의 실적만큼은 꼭 봐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M7이라든지 그 안에서도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당연히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그리고 요즘에는 브로드컴까지 이 정도 기업들은 꼭 들여다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종목으로 다 아시는 종목들이겠지만은 팔란티어 같은 종목이 있을 거고 앱러빙이라는 종목도 있을 그쵸. 거고 여러 가지 보시면은 이제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작년 하반기가 좋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장 점검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해 봤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매주 이제 전략들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전략에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 비중, 즉 주식을 80% 투자를 하고 채권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정을 찾는 정도니까 결국 수익을 많이 내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별 포트폴리오인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75% 가져가고 일본에 대한 투자 비중을 5% 가져가자. 그러니까 즉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80%나 가져가자라는 전략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밑에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뭐 물론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하고 그렇죠. 빠지다 보니까 다들 막 가치주 가야 되고 뭐 배당주 가야 되고 시장 도망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예, 그렇지만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가치주 비중을 5% 내렸습니다. 오히려 내리셨어요. 그리고 5%를 더 더한 쪽이 성장주입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무작정 성장주를 PER이 높은 종목, 뭐 PSR이 높은 종목 이런 걸 뽑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적 성장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데 마찬가지로 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높은 기업.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뒷받침되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IT 업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IT 업종의 이익 증가율을 가지고 오는 그런 종목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 뭐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이 실적이 이제 앞으로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종목을 좀 잘 선별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업들, 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도 시장을 주목하실 때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을 볼 때도 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이에 따라서 펀더멘털이 같이 가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는지 이 부분도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함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